그래서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이제 넘어가서 그렇다면 이제 심리학자로서 그럼 누군가 나를 착취하고 조종하려고 했을 때 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도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걸 읽으면서. 그래서 선생님은 조금 어떤 방안 같은 것들을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실까요? 네. 정말 제일 중요한 질문이고 또 사람들이 궁금해할 법한 질문인데 사실은 그 구체적인 어떤 상황이 있어야지 그거를 좀 논할 수 있는 부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아주 그냥 추상적인 수준에서 좀 어쨌든 얘기를 한다면 경계라는 거를 지키는 게 굉장히 누구에게나 이제 중요하고 적절히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고 적절히 또 자기의 어떤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경계가 굉장히 필수인데 그걸 어떻게 지키면 좋을지를 얘기하는 것도 조금 의미가 있긴 하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그 경계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경계가 무너졌을 때 사실 많은 문제들이 벌어지고 그 경계라는 것이 시작은 뭐 상투적으로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그 부모님과의 관계부터 시작해서 나가서는 좀 중요한 대상들 뭐 내 애인이나 친한 친구들이나 관계에서의 경계 문제로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막 상담을 찾아오시고 불평을 호소하시는데 그래서 일단은 뭐 여기서 그런 얘기를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그 관계를 읽는 시간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저기 정신과 의사 선생님께서 쓴 책인데 맞습니다. 제가 성함이 기억이 안 나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책이 이게 어떤 그 바운더리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게 뭔가 특정 막 심리학 이론을 그대로 차용하시진 않은 것 같고 여러 가지를 섞어서 만드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바운더리라는 개념을 얘기하시면서 되게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법과 어떤 그런 건강한 경계의 예시들을 되게 많이 보여주시거든요. 이제 그 책의 도움을 개인적으로 많이 받기도 했고 많이 권하고 있는 책이라서 그 책을 읽어보시면 좀 나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것이 뭔가 뭐 호신술 이런 느낌보다는 어쩌면 내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바운더리라는 게 공부하는 게. 그렇죠. 상담에서도 사실 그런 주제를 많이 다루긴 하죠. 너무 아주 좀 많이 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부모님이 지나치게 나이가 먹은 성인인데도 부모님이 지나치게 이제 관여를 하려고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따르고 있지만 뭐 예를 들면 너무 또 그게 나한테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다라는 욕구도 이제 표현이 될 때가 많고 이제 그럴 때가 사실 제일 좀 어려운 순간인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는 사실 정답은 없기 때문에 상담에서 이제 같이 그런 부분에서 끊임없이 이제 탐색을 하고 그 상담에 오신 내담자에게 가장 맞는 어떤 방법들을 시행착오적으로 찾아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이게 정답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워질 수도 있는 문제인 것 같긴 하네요. 맞아요. 워낙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그 기제들이 다르기도 하고 어떤 그 히스토리도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경계가 좀 약해졌을까 이런 것들은 정말 좀 개별적인 상담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내 경계를 설정하는 거를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약간의 좀 더 액티브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저는 내 정서를 잘 다루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사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취약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착취나 조종이 그 사람의 물론 당한 사람의 잘못은 아니지만 보통 그 사람들이 취약해져 있을 때 많이 다가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나쁜 사람들이 뭐 이런 종교적인 사이비 종교라던가 뭐 이런 사기라든가 뭐 이런 뭐 성적이고 신체 착취들 같은 것들 있잖아요. 결국에는 내가 내 어떤 정서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좀 이런 착취에서 나를 보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아마 이 저자들도 아마 책에서 어딘가에서 비슷한 얘기를 좀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저자들은 이제 두려움이라는 정서가 인간에게 누구나 있는데 이런 두려움이 이제 커질 때 다른 사람에게 쉽게 휘둘리기가 쉽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 어떻게 이제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은 좀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불안, 두려움 이런 감정들이
있을 때 우리가 좀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너무 또 충동적으로 또 결정을 내린다든지. 그래서 아마 저자들이 그럴 때는 바로 즉각적으로 이제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뭐 예를 들면 지금 당장 답하기보다는 하루 지나서 이제 답을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좀 더 생각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뒤에 좀 더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의사결정에도 늦지 않다라는 어떤 그런 조언을 하고 있는데, 그런 조언은 굉장히 적절하고 많은 이들이 좀 공감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고 피곤할 때 뭔가 사람을 만나지 마라 이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런 착취랑은 조금 오히려 반대의 개념일 수 있겠지만, 내가 화가 났을 때도 이제 전두엽이 일순간 마비가 된다라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도 이제 극단적으로는 한 5초 정도만 좀 참았다가 얘기를 해라. 맞아요. 왜냐면 바로 얘기를 했을 때는 여과되지 않은 되게 그런 좀 심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좀 나의 상태를 내가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하신 거 진짜 안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불안정한 상태다를 내가 계속해서 인식하는 거. 이때는 뭔가 이런 중요한 것들을 회피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또 책에 맞아요. 나왔었네요. 그 분노라는 감정을 이 책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분노도 굉장히 중요한 감정이죠. 말씀해 주셨듯이 5초가 사실은 짧은 것 같지만 화났을 때 5초를 그죠. 참는 거는 거의 뭐 5초가 한 80년처럼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긴 시간이고, 어떤 다른 책에서 타라 브렉이라는 미국의 임상심리학자는 받아들임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일시적으로 내 감정 상태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잠깐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는 상태를 그 일시적 열반 상태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그 순간이지만 도달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기 때문에 뭐 하루 지나서 답변을 준다거나 분노가 차오른 상태에서 5초 동안 정지하는 것들을 이게 실제로 되기 위해서는 무수한 어떤 반복적인 연습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 없이 바로 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뒤에 이제 불안을 알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책에서도 반복적인 연습을 강조하는데,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반복적인 연습을 하는 것. 그 일시적 열반이라는 말이 되게 인상적인데,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담을 할 때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도 이미 내담자분이 알고 있는 것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결국엔 내가 뭔가를 체화하려면 그 틀이 내 머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내가 이거를 매번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이걸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변화의 시작이 아닐까. 맞아요. 그래서 이 내가 아는 것과 행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이런 지행합일이 되어야 내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참 힘들지만 진리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 다크 심리학에서도 사실 여러 그 방법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담에서 실용성을 굉장히 중시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어떤 좋은 방법이 있어도 자기한테 맞지 않으면 그 방법은 버리는 게 맞다라고 보고, 이 다크 심리학이라는 책에도 자기한테 적절히 응용할 수 있을 법한 어떤 이론이나 방법이 있다면 그 자기 입맛에 맞게 취사 선택을 해서 그렇게 자기에게 맞는 방식으로 변형을 시켜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읽는 것이 그런 부분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경계 설정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뭐 이 책을 이뿐만 아니라 어떤 책을 읽든 사실 비판적인 사고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책의 모든 걸 받아들이지 않고 이거는 내가 느끼기에는 좀 잘못된 내용이야. 근데 이런 건 나한테 맞는 내용이야. 이거를 잘 생각하면서 읽다 보면 어떤 것에서든 좀 나에게 도움되는 걸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말씀을 들으니까. 네. 그래서 혹시 이 책에서 좀 그 동민 선생님한테 유용하다 싶은 포인트 뭐 이런 거 혹시 좀 떠오르는 게 있으실까요? 유용했다. 네, 좀 뭔가 유용했다. 이런 부분들은 한번 내 삶에도 뭐 한번 적용해 볼 만한 여지가 있을 것 같다. 이건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태도에 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 저도 되게 뭔가 좀 어떤 힘든 직장 같은 곳에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위축되고 뭔가 상사에게 약간 기가 죽은 그죠. 그런 시기를 보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기억에 남는 게 제 선임분이 그 상사에게 되게 좋지 않은 말로는 대드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아, 이게 내가 이렇게 반대하는 말을, 저항하는 말을 해도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어서 저도 조금 이렇게 저항할 힘을 얻었던 것 같은데, 이 책이 어떻게 보면 그런 좀 그렇죠. 힌트를 주지 않나? 네, 네. 뭔가 이런 제도권이나 네. 뭔가 이런 공고한 계층 사이에서 너 가만히 있지 않아도 돼. 이렇게 너도 저항하고 공격할 수 있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는 책이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 부분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네요. 보통 한국 사람은 사회 조직 생활을 하면서 좀 순응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하게 될 때가 많고, 이제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사회화 과정에서 체화가 되게 되는데, 그렇네요. 사람들의 어떤, 인간은 누구나 내면에 어떤 공격성이 있고, 그 공격성이 적절한 형태로 발현이 되는 게 자기 주장인데, 이거를, 이 책이, 억제되거나 어떤 억압됐던 그런 자기 주장적인 측면들을 발휘할 수 있게 사람들한테 조금, 용기를 준다는 측면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을,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또 하게 되는 측면이 있네요. 맞아요. 그래서 물론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한테 아니 뭐 욕설하는 이러면 안 되겠지만 적어도 나의 의사를 되게 당당하게 밝힐 수 있는 진짜 그런 태도는 분명히 맞아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은 좀 어떠셨나요? 좀 많이 얘기를 이미 해주신 것 같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로감이 들 때 어떤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되게 와닿았던 것 같은데, 예시로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콜센터에서 일부러 이제 그 대기 시간을 늘려가지고 사람들이 전화를 끊게 만든다. 이런 것도 일종의 그쪽의 전략이기 때문에, 자기만의 어떤, 명확한 규칙에 따라서 좀 행동해야 되고, 그 피로감이라든지 그런 어떤 무력감이 들 때 바로 이렇게 포기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되게 좀 일리가 있겠다라고 좀 느껴졌던 게, 저는 사실은 그렇게 전화가 길어지면 오히려 더 붙잡고 있는 약간 집요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만의 어떤 룰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또 집요하게 잡고 있다 보면은 전화가 연결해서 해결이 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만 이제 룰을 세워놓은 거죠. 그런 어떤 이분들이 말하는 어떤 그런 콜센터의 피로감 유발 전략에 넘어가지 말고 저만의 이제 전략으로 접근을 이제 하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만의 룰이 조금 확고하게 서 있어야 된다라고 저자들이 강조하는데, 그 부분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휩쓸려 다니기가 쉽고, 뭐 비근한 예로 뭐 커리어에 대해서도 그렇게 좀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어떤 명확한 커리어의 노선을 세워놓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흘러가다 보면 궁극적으로 거기 도달했을 때 이 길이 맞았나 하는 어떤 의구심에 휩싸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설령 나중에 자신이 바라는 결과가 오지 않더라도 자기만의 룰을 세워놓고 그 룰에 맞춰서 좀 행동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저자들이 짚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몇몇 분들을 봤을 때 저도 그럴 때가 있지만 그 룰이 없기 때문에 뭔가 피하 식별을 하기 어려운 경우들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내가 곁을 내줘서는 안 될 사람한테 곁을 내주게 되고, 정작 나를 되게 아끼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경계를 치게 되는, 그래서 그런 것들 결국에는 내가 나만의 규칙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규칙을 만들어 가는데도 상당히 시행착오가 많이 필요하고 그렇겠죠.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사실. 네. 뭔가 새로운 발을 내딛지 않으면 그 경계를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내 제자리에서, 물론 뭐 정말 어떤 지적 능력이 뛰어난 분들은 그런 정말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맞아요. 내 몸으로 체험해 봐야 맞아요. 그런 경계를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 용기와 어떤 안전의 그 경계를 진짜 찾아가는 게 되게 맞아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심리학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주제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사람들이 이제 저희가 한국이나 뭐 많이 쓰는 검사 중에 하나가 TCI라는 게 있죠. 네. 기질 및 성격 검사라는 건데, 이 검사의 기질 파트에서 측정하는 것들이 크게 한 3-4가지 차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위험을 회피하려는 경향,
안전을 추구하려는 경향이고, 다른 하나가 이제 자극을 추구하려는 경향, 새로운 것을 탐색하거나 뭔가 흥미로워 보이는 것에 굉장히 다가가고자 하는 욕구가 인간의 내면에는 항상 그 두 힘이 이제 팽팽한 이제 줄다리기를 하고 있을 때가 많기 때문에, 자기의 기준을 세워놓지 않으면 그 긴장감에 의해서 야기되는 불안에 잠식당하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주요한 기질 특성을 어떻게 나에게 적절한 동력으로 승화시키기 위할 할 것인가, 승화시킬 것인가라는 주제와 관련해서도 자기만의 룰을 잘 세워놓는 게 중요하겠다. 용기와 탐험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TCI 검사를 하고 나서 되게 어떤 깨달음을 얻는 분들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 막연히는 내가 알고 있지만, 내가 이런 성향이라서 이랬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전략을 찾아가는 그 균형을 맞추는. TCI 검사는 요즘 MBTI도 많이 약간 유행이 지났나요? 아무튼 많이들 하셨던 것 같은데, 이 TCI 검사, 기질 및 성격 검사도 꼭 다들 기회 되면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정말 좋은 검사고, 문항수도 한 156개밖에 안 되지만, 아주 인간의 주요한 어떤 타고난 원판인 기질과 후천적으로 형성된 성격에 대해서 아주 많은 정보들을 알려주기 때문에, 오히려 MBTI보다 훨씬 정보가도 많고, 훨씬 더, 과학에 근거해 있기 때문에 한 번쯤 받아보시기를, 강력하게 좀 추천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럼 마무리를 좀 해볼까? 아니면 네. 좀 더 혹시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마무리를 좀 한번 이제 해보면 네. 어떨까 싶은데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고 처음에 읽었을 때는 되게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좀 많이 접근을 하게 됐던 것 같은데, 오늘 여기서 이렇게 동민 선생님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 책에 갖는 긍정적인 함의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해볼 수 있어서, 그런 면이 저에게 굉장히 좀 지적으로 자극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일단 이 책을 제가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약간 민망하기도 하고, 근데 저도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질문을 주시는 것에 답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이게 어떤 것이든 혼자서 생각하면 좀 고립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저도 지금 말씀하신 긍정적인 부분들이 사실은 혼자서는 떠올리지 못했던 것들인데, 맞아요. 여기 지금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많이 떠올랐던 것 같고, 그래서 한번 되게 장단이 많은 책이고 어쨌든 호불호가 나뉠 수 있는 책인데, 맞아요. 한번 저는 뭐든지 좀 내가 체험해보고 평가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읽어보시고 이 책에 대해서 좀 의견들 같이 나눠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일단 첫 회 이렇게 마무리하게 됐는데, 좀 오늘 좀 어떠셨나요? 저희가 이제 이 책 방금 전에도 이제 얘기했지만 사실은 좀 불안이 컸어요. 내가 이거를 잘 할 수 있을까? 말을 뭐 잘 할 수 있을까? 분량이 나올까? 이런 걱정을 했는데 완전 기우였고요. 막상 와서 이렇게 또 선생님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분량 걱정을 일단은 안 하게 되었다라는 거, 다음에도 또 재밌게 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아침에 지옥철을 뚫고 여기까지 왔는데, 저희가 지금 9시인가 10시죠? 집에서 한 7시 20분에 나왔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어서 만족스럽습니다. 선생님 어떠셨나요? 저도 이제 너무 오랜만에 이런 콘텐츠를 촬영을 하다 보니까 좀 긴장도 많이 됐는데, 어쨌든 또 선생님께서 너무 정리를 잘 해주시고 되게 안정감을 주셔서 저도 뭔가 좀 쓸데없는 말도 많이 한 것 같지만 이렇게 실컷 활개를 좀 칠 수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되게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좋죠. 다음 시간에도 좀 잘 또 재미있게 얘기를 나눠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